재난지원금처럼 음식물 처리기 구매 비용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5년도에도 1, 2월을 기점으로 이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이에요. 반갑습니다. 살림주입니다. 요즘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2025년도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까지 시행이 되면서 비싼 가격에 망설이셨던 분들까지 너도 나도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한 10년 전부터 환경보호 이슈로 시행된 지원 사업인데요. 쉽게 말하면 재난지원금처럼 지자체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음식물 처리기 사용을 권장하는 건데요. 음식물 처리기 구매 비용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올해 2025년도에도 1, 2월을 기점으로 각 지자체마다 하나둘 이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년 전부터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름아름 혜택을 받았던 이 지원 사업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어떤 유형의 음식물 처리기를 골라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이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 3월 기준으로 현재 파악한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 시행 지역을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이게 현재 파악된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 시행 지역입니다. 시행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시다 하시면 빨리 확인해 보세요. 급합니다. 이게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이에요. 거주지가 시행지역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셔도 추후에라도 시행되는 지역이 많으니까요. 꼭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현재 파악한 지역별 지원 비율과 지원 금액을 안내해 드릴게요. 각 지역마다 상이한데요. 지원 비율은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이고 지원 금액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입니다. 이게 환경보호가 주된 목적이라서 처리물을 하수도로 배출하는 습식 분쇄형은 신청이 불가하고요. 더해서 렌탈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처리기가 크게 습식 분쇄, 건조 분쇄, 단순 건조, 미생물 발효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습식 분쇄형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3가지 유형 중에서는 K마크, Q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같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돼요. 요거는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한데 혹시 모르시겠으면 판매 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단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고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보조금 수령 계좌 사본 등 안내받은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구매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하면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설문조사지나 서약서 형식의 서류를 마지막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시행지역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방식으로 신청이 이루어져요. 조기에 마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음식물 처리기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이게 지원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를 한다고 해도 아무거나 고르셨다가는 애물단지가 되기 쉬운 게 또 이 음식물 처리기거든요. 일단 성능 문제부터 악취에, 소음에, 무책임한 업체들의 서비스 응대까지 진짜 불지옥을 맛볼 수가 있는 게 또 이 음식물 처리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당해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꼼꼼히 알아보고 구매해야 하는 게 음식물 처리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은 대부분 선착순, 공들여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비교하고 따지다가는 허탈하게 마감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빠른 신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200만 원 이상 투자를 해가며 2년간 음식물 처리기 4대를 구매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불량 업체들이랑 싸우기도 했었고 선택 미스로 제가 후회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용하는 4번째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할 때는 제가 진짜 너무 약이 올라있는 상태였어서 엑셀을 켜놓고 업체별로 유형별로 성능은 당연하고요. 전기요금부터 유지비, 관리비,
뭐 장단점까지 일일이 적어가면서 따져보고 업체 주소도 제가 확인을 해서 로드뷰로 회사 사무실은 멀쩡한 곳인지까지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각 업체 서비스 센터마다 확인 전화해서 고객 응대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야 제가 선택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별로, 유형별로 음식물 처리기에 고려해야 할 점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뭐 전문가 이상으로 꿰고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말씀드린 대로 크게 습식 분쇄, 건조 분쇄, 단순 건조, 미생물 발효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유형별로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면 여기 위쪽에 영상을 남겨둘 테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일단 지금 우리는 선착순, 긴급 상황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속도가 생명이니까 제가 생략할 건 생략하고 핵심만 딱 짤막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습식 분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빼놓고 단순 건조는 지원이 가능한 제품군이고 또 제일 저렴한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1세대로 제일 구형 방식에 속하다 보니까 뭐 부피 감소율이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소음이나 악취도 좀 취약한 편이라 요거는 같이 빼놓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건조 분쇄와 미생물 발효형 이 2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각자 식습관이나 뭐 취향 차이로 나뉠 수가 있는데 뭐 빠르고 상세하게 제가 5가지로만 나눠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기요금과 유지관리 비용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전기요금은 이해가 좀 쉽게 30일 사용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건조분쇄형은 30일 기준 3만원, 미생물형은 30일 기준 2만원으로 월 10,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의 건조분쇄형은 건조하며 발생하게 되는 악취를 막기 위해서 탈취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데 크게 잡았을 때 이게 연간 약 12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생물 발효용은 연간 약 5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지 비용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나죠. 두 번째, 처리 시간입니다. 건조 분쇄용은 최대 6시간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도 좀 짧은 편에 속하고요. 미생물 발효용은 최대 24시간으로 처리 시간은 조금 많이 더딘 편입니다. 세 번째로 유형별로 제한된 처리물의 종류는 건조분쇄형은 수분이 너무 많은 국물류나 뼈같이 딱딱한 형태는 가능은 한데 지양하는 게 좋아요. 미생물형은 미생물이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이게 단단한 형태나 어떤 국물류, 간이 센 음식물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만 생각하고 미생물 발효용을 구매하신 분들이 후기로 미생물이 다 죽어버려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고 해요. 네 번째로 2차 처리 방식입니다. 건조분쇄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좀 간단한 편입니다. 처리가 완료된 처리물을 그냥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배출하시면 되고 미생물형은 더 쉬워요. 미생물이 사는 배양토에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배양토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것만 조금 덜어서 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 밖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부피 감소 능력은 건조분쇄형은 약 93%, 미생물 발효형은 약 96%로 미세하게 미생물 발효형이 조금 앞서지만 선택의 무게중심이 흔들릴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요. 냄새는 건조분쇄형도 제품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냄새가 거의 없고요. 미생물 발효형도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럴 때는 과일 껍질을 넣어주시면 냄새가 완화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책임한 업체들의 서비스에 완전히 학을 뗀 사람이라서 추천하는 제품의 업체들의 서비스 응대는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제품이 2가지로 건조분쇄형은 미닉스 더 플랜더고 미생물 발효형은 링클 프라임인데요. 종합 점수로 보면 링클 프라임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도 있죠. 다만 저처럼 좀 귀찮은 게 많고 번거로운 게 싫고 전반적으로 좀 간이 센 음식류도 자주 드신다 하면 미닉스 더 플랜더로 가시는 게 만족도가 훨씬 높으실 거고요. 소위 건강한 집밥을 자주 드신다, 그리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전반적으로 유지 비용을 줄이고 처리가 불가한 음식물 쓰레기 일부는 직접 해결을 해서 대부분은 음식물 처리기로 처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링클 프라임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추천 제품들을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요. 얼른 시행 지역 확인하시고 보조금으로 음식물 처리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선착순입니다. 이 영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지원 사업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번 영상은 마무리 인사도 빨리 끝낼게요. 지금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안녕.